아니, 이렇게 줄 거면 왜 내가 돈을 주고 맡기지? 그냥 내가 하지. IT 업계에 계신 분이면 한 번쯤 이 그늘짤 보셨을 텐데요. 프로젝트가 끝날 때마다 느끼는 건 산출물을 받아봤을 때 우리가 이게 원했던 건가? 특히 비주얼 작업일 때는 아무리 중간에 많이 얘기하고 회의를 거쳐도 최종 산출물을 봤을 때 정말 내 맘 같지 않을 때가 많은데요. 그러다 보니 수정에 수정을 거듭하고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던 최종, 진짜 최종, 진짜 최종 같은 제목들이 난무하는 거죠. 클라이언트와 디자이너의 간극을 좁혀줄 책이 나왔습니다. 심플하지만 화려하게 해주세요. 정리해드립니다. 사실 고백하자면 제가 전형적으로 회사에 있을 때 의욕 넘치는데 실력 없는 신입사원이었습니다. 저희는 온라인 커머스 부서였는데 뭐 웹사이트 개발사, 운영사, 마케팅 대행사 등 수많은 에이전시들이랑 일을 했거든요. 또 제가 학교 다닐 때 포토샵 좀 하고 또 포스터 좀 만들어 봤기 때문에 모든 시안을 막 처음에 포토샵으로 예쁘게 그림을 그려서 줬습니다. 왜냐면 디렉션을 줘야 되는데 자꾸 머릿속에 그림이 떠올랐거든요. 그래서 약간 제 생각에는 러프하게 이렇게 구현해 주세요 하고 뭐 레이아웃이랑 그림, 참고 그림을 막 잡아가지고 해서 보내줬는데 돌아오는 결과물이 그 보내드렸던 거랑 거의 다르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니, 이렇게 줄 거면 왜 내가 돈을 주고 맡기지? 그냥 내가 하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처음에는 수정도 많이 줬던 것 같아요. 그때 옆에서 선배가 야, 그림 그려서 주는 거 아니다. 우리가 하려는 프로젝트의 목적과 커뮤니케이션 메시지만 정확하게 정리해서 전달해라. 그런 가르침을 많이 주면서 많이 깨져가면서 배웠던 것 같습니다. 세월이 흘러 지금은 제가 거의 을로서 많은 기업들하고 일을 하고 있는데요. 물론 제가 하는 건 디자인 작업이라기보다는 영상을 만들어서 납품해야 되는 일이 많아서 조금 결이 다를 수도 있지만 그때 내가 너무 답답한 갑이었구나 라고 반성하기도 하고 때로는 저도 뒷박을 경험하면서 버티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 일을 하다 보면 명확하고 좋은 가이드를 주는 클라이언트도 참 많거든요. 안 싸우고 내가 원하는 시안 뽑아내는 방법 살펴볼까요? 디자이너들이 포트폴리오를 열심히 올려놓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그게 자랑하려고 올려놓는 게 아니라 사실 자기 작업 스타일을 올려놓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려는 작업과 최대한 가까운 비슷한 작업을 구현할 수 있는 사람을 찾으려고 포트폴리오를 보는 거거든요. 근데 보통은 포트폴리오 잘 알겠고 그래서 내가 만들고 싶은 건 하고 이 포트폴리오 스타일하고 다른 걸 맡기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물론 항상 똑같은 작업만 하는 게 아니니까 디자인을 할 때 베리에이션 하면서 만들어 나갈 수 있겠지만 사실 어떤 디자이너마다 스타일이 크게 달라질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최대한 내가 구현하고 싶은 게 머릿속에 있어야 된다. 뭐 어느 정도 스타일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요즘 포트폴리오 볼 수 있는 데들 많잖아요. 뭐 비엔스나 핀터레스트 그리고 뭐 일러스트의 경우는 그라폴리오 같은 사이트에 들어가서 내 머릿속에 있는 것과 가장 가까운 디자이너분을 찾아야 하는 겁니다. 그보다 더 기초적인 건데 또 많이 고려 안 하시는 게 사실 디자이너라고 다 같은 디자이너가 아니잖아요. 인디자인 하시는 편집 디자이너 있고 또 뭐 로고나 그래픽 작업 주로 하시는 그래픽 디자이너 또 UI UX 디자이너는 여기하고 또 결이 다르거든요. 영상 디자인 당연히 다르고요. 그래서 내가 하려는 작업의 분야를 명확하게 알고 그것을 전문으로 하는 분을 찾아가는 게 맞다. 많은 분들이 견적을 부를 때 저한테도 뭐 영상 한 편에 얼마예요? 그리고 뭐 창선님도 회사 소개서 한 편 얼마예요? 이렇게 물어본다고 해요. 그래서 아예 창선님은 폼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러이러한 사항을 적어주세요 라고 아예 폼을 주는 건데요. 뭐 제작 기한, 제작 목적, 제작 방식, 그리고 자료 제공 어떻게 해줄 건지, 제공 시점, 컨셉, 작업 범위, 업체 특성, 계약 방식, 뭐 예산, 지불 방식 이런 식으로 이 항목을 아예 적어서 제출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거기에 맞는 견적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게 실제로 과업에 들어갈 때는 더 필요한데요. 작업에 들어가기 전에 서로 용어를 좁히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거는 뭐 회사 소개에서 베리에이션 해가지고 간단하게 작업할 수 있는 거예요 라고 간단하게라고 얘기하시는데 처음부터 작업물의 범위가 명확할수록 산정하기도 쉽고 처음에 예상해서 만들기도 쉽겠죠. 예를 들어 제안 요청서에는 뭐 웹 콘텐츠 제작, 랜딩 페이지 제작 이렇게 모호하게 써놓는데 서로 생각하는 웹 페이지, 뭐 웹 콘텐츠, 랜딩 페이지 정의가 다 다를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과업을 명확하게
정의해놓고 들어가야 합니다. 대기업에서는 입찰 발주할 때 항상 RFP를 담당자가 쓰게 돼 있는데 그게 괜히 있는 게 아니라는 거를 일을 하면 할수록 느끼게 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레퍼런스를 전달하는 거에 대해서 부담을 느낄 수도 있어요. 우리는 뭐 누구 거 따라하고 싶지 않다, 베끼고 싶지 않다. 근데 사실 레퍼런스라는 건 내 머릿속에 있는 걸 가장 잘 전달하기 위한 방법이거든요. 일반적으로는 앞에 얘기했던 제안 요청서에 구체적으로 텍스트로 적어주면 좋지만 텍스트로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은 레퍼런스를 보여주면서 서로의 마음속에 같은 그림을 그려주는 거죠. 왜 레퍼런스가 중요하냐? 이걸 보통 텍스트로 하게 되면 추상적인 단어로 전달하는 경우가 많아요. 맑은 느낌으로요, 경쾌한 색을 써주시고요. 이미지도 좀 이렇게 샤랄라하고 가볍게 뭐 산뜻하고 밝은 그런 5월의 느낌을 구현해주세요. 서로 느낌적인 느낌을 알 수 있지만 이 순간 머릿속에 그려진 그림 다 다를 수 있거든요. 이렇게 추상적인 표현은 서로를 계속 헤매게 하는 요소가 됩니다. 사실 디자인을 결정할 때 느낌, 주관, 재능에 따라서 그냥 하는 게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 폰트가 고딕일 때, 컬러를 푸른 계열로 할 때 다 이유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 요즘 많이 쓰는 폰트 있잖아요. 그 세련되고 얇은 폰트, 그 폰트 쓰면 어떨까요? 이렇게 부분적으로 구체적인 의견을 주는 건 크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어디서 본 것들을 짜집기 하는 것은 전체 균형과 조화를 해치게 되는 거죠. 의사결정을 할 때는 느낌과 주관이 아니라 그 선택을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소통합니다. 우리 주사용층이 신입사원들이니까 여기에 맞게 약간 B급 정서를 표현했으면 좋겠어요 라든지 우리의 주 채널인 인스타그램에게 맞게 필터를 적용한 사진, 항공샷 같은 인스타그램에서 많이 쓰이는 사진을 할까요? 이런 식으로 근거 있는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피드백을 줄 때 굉장히 마이크로한 거를 구체적으로 얘기할 때가 있어요. 여기 레이아웃은 가운데 정렬해 주시고요. 여기 이미지는 고양이 이미지로 바꿔주시고요.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은 코끼리 코가 달린 고양이가 나올 수 있거든요. 인하우스로 디자이너가 있는 경우에 옆에 팀장님이 서서 이렇게 어깨 짚고 여기 조금 오른쪽으로 옮겨봐. 여기 조금 폰트 키워봐. 이런 식으로 옆에서 디렉션 주면 사실 될 것도 안 되잖아요. 그렇게 피드백하는 경우보다는 전체적으로 유저의 입장에서 봤을 때 느끼는 문제점을 얘기해주고 스스로 고칠 수 있도록 디렉션을 주는 게 좋습니다. 처음 봤을 때 우리가 강조하고 싶은 메시지가 눈에 안 들어오고 다른 주변부가 먼저 눈에 보여요. 모바일에서 열어보니까 좀 가독성이 떨어져요. 이미지가 카피를 잘 뒷받침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피드백을 줄 때는 문제점을 위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주는 것이 전체적인 조화를 흐트리지 않고 더 나은 방향으로 개선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건 사실 이 책이 다들 디자이너한테 선물하려고 하시는데 클라이언트가 안 보면 소용이 없는 책이거든요. 디렉션을 주는 좀 갑들이 많이 읽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주변에 디자이너하고 소통해야 하는 담당자가 있으면 선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언젠가는 인공지능이 이 클라이언트의 마음을 다 알아서 그 스타일로 만들어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런 컵 디자인을 놓고도 LG 스타일 이러면 LG 스타일로 포스터 나오고 삼성 스타일 또 배달의 민족 스타일 이러면은 자동으로 그 스타일링을 해줄 수도 있겠죠. 하지만 독특함 그리고 우리가 멋있다라고 느끼는 그런 차별성은 사실 기준에서 딱 한 끗 벗어났을 때 그 한 끗 차이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이를 위해서 클라이언트와 작업자는 코치와 선수처럼 한 마음으로 정확하게 가이드를 주고 그 가이드를 잘 이해해서 실행하는 구조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 같고요. 또 맡겼으면 믿어주고 나보다는 저분이 전문가니까 더 잘해줄 거라는 믿음이 있을 때 더 멋진 산출물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믿어주는 클라이언트를 만났을 때는 제가 할 수 있는 거에 200%, 300%를 더 하고 싶은 막 의욕이 넘치거든요. 그런 인간적인, 정성적인 부분과 또 명확한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이 담겨 있어서 굉장히 인상 깊은 책이었습니다. 책 심플하지만 화려하게 해주세요. 입니다.